안녕하세요. 머니다큐입니다. 자, 어제 FOMC 회의 내용 결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오늘 장중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연준의 경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V자로 당장 회복한다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 망신살밖에 안 당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경고성 멘트가 나왔다. 일단은 올해는 망했다. 국내 총생산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5%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직전을 돌파해버린 나스닥. 이거는 굉장히 괴리율이 심해졌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연말 실업률은 9.3%까지 좀 줄이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양적 완화 꾸준하게 진행하겠다. 하지만 그 전보다 지금 그 코로나 터졌을 때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월 800억 달러, 400억 달러 이 정도 규모로 계속해서 매입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 2020년도까지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어제 말 나왔던 그 YCC 일드 커브 컨트롤 요거는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은 그 815 머니톡에 그 오건영 팀장이라고 있어요. 이분 강의를 들으면 일드 커브 컨트롤이 어떤 건지 굉장히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정적이다. 하지만 양적 완화는 꾸준히 하겠지만 그 규모가 더 커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올해 망했다. 제발 이 기사를 보면서도 양적 완화는 계속 되잖아 라고 해서 주가가 한도 끝도 없이 폭등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와,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6.5%면 망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는 투자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망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크고요.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요. 금리가 이게 단기고 장기라고 있으면 이게 이자예요. 이게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계속 이 장기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단기와 장기의 금리가 역전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역전. 이거를 연준이 잡겠다는 겁니다. 어떤 구간을 정해서 이율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완만하게 만들면서 왜냐면 장기 금리가 이렇게 또 갑자기 폭등해 버리면은 채권 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어쨌든 이런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율을 정부 측에서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적으로 오늘 좀 관심 가는 기사들 몇 개 보면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일단은 중국 간섭, 홍콩은 경제자유 1어. 오늘 항생지수, 홍콩지수 다 떨어지고 있죠. 싱가포르가 이제 1위로 탈환했다고 합니다. 이제 홍콩이 원래 1위였는데 이제는 홍콩이 2위.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랑 홍콩 지수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이제 헤지 펀드에 이어서 중국 부자들마저도 이제 자금을 중국에서 홍콩에서 돈을 빼고 있다. 굉장히 악재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큰 타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이랑 홍콩은 이제 슬슬 이제 조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자, 1만 찍은 나스닥 뒤에는 미국 동학개미. 이게 어떻게 동학개미입니까? 이거는 투기개미. 좀비 랠리 우려. 이 좀비 랠리 우려가 가장 우려되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상 이런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부실 기업들은 그냥 망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성장 기업들이 더 치고 갈 수 있는 뭐 자금 여력도 생기고. 왜냐면은 부실 기업들한테 돈을 줄 거를 성장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기업은 빨리 망해줘야 공급 사이클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성장 기업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근데 지금 연준은 뭐 부실 기업이건 나발이건 다 그냥 도와주겠다, 뭐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요거는 조금 긍정적이에요. IMF 한국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5% 성장. 다른 나라들 보세요. 다른 나라들 개박살 날 때 우리나라는 박살 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조금 비꼬아서 이 기사를 바라본다면 그만큼 대한민국에 성장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성장 기업은 이런 팬데믹에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뭐 그렇게 충격받을 애들도 없고, 이미 실적이 개판인 기업들이 대부분이라서 큰 데미지도 없었나 봅니다. 자, 요게 지금 저는 부동산 쪽에서는 가장 핫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일단은 그 연준에서, 미국에서 2022년도까지 0%대 금리 유지.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상 금리를 크게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동산은 이제 자금은 계속 풀리는데 금리는 2020년도까지 0%대 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끝물은 2022년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2022년도까지 돈을 어마무지하게 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금리를 올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금리를 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덩달아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은 이제 박살날 것이다.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게 끝물이다라는 그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금 부동산에 올인하는 영끌을 모아서 부동산하는 투기꾼들이 몰리지 않을까 다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2022년도가 끝물이니까 내년까지 2021년도까지 신나게 매매해서 수익 남기시고 2022년도에는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자금들이 이제 다 뭐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간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굉장히 많이 잠기네요. 그런 기사가 나온 이후부터 뭐 항생이나 뭐 홍콩 증시도 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가 오늘 굉장히 이슈예요. 호주가 이제 중국에서 그 농산물 수입도 안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뭐 유학이라든지 뭐 여행까지도 다 제재를 한다고 하면서 아주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가 어딨죠?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호주가 이제 중국에서 제재를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이런 급등 장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쨌든 뭐 수급상으로는 지금 개인이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 매도하고 있고, 근데 외국인은 아직까지 선물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이라는 거, 금융 투자도 지금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변동성 어떻게 흐름 이어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아까 잠깐 25%대 손실로 갔는데 다시 26%대로 올라갔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